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요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고 이제 내년도부터 실제 활동할 제12회 행정사 합격생들 환영식에 빡행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특강 요청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특강을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됐었고, 원래는 뭐 5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시 40분? 5시 45분? 이때 정도에 이제 제가 최종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워낙 또 장시간 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만 간단하게 준비해 놓고 물어봤죠. 이런 거 이거 들었냐? 그래서 뭐 그냥 대략적으로 들은 것 같다 해서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열심히 하자, 전문직이니까 각자 전문 영역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로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2회 행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회 행정사님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먼저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강의 때도 말했지만 행정사 업계로 들어와서 행정사 사무소를 창업하게 되면은 웰컴 투 헬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합격한 기분을 지금은 이제 충분히 만끽하시고, 또 행정사 시작에 오면 뭐 어느 시장이나 당연히 초기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뭐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민행24가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전략이 무엇냐. 근데 뭐 전략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저희가 약간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뭐 민행24 들어봤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행정사를 하려면 저희 민행24를 아셔야 돼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무조건 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개척했으면 좋겠구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런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자화자찬이니까. 어쨌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1위 전략 12PS라고 제가 일단은 앞에 영어로 좀 이니셜만 첫 번째 문자만 이니셜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행정을 하지 말고 컨설팅을 해라 랍니다. 행정을 하지 말고 컨설팅을 이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행정이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뭐 저희 유튜브에서도 뭐 내용을 썼었지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하면 소송, 세무사 하면 기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떨어지는데, 행정사 하면 행정? 이 행정이 애매해요. 행정의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5만 5천 가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더 맞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가 하는 영역을 가만히 보면은 행정사들이 와서 이제 점점 그 영역을 찾고 있는 거지,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들이 하던 영역들의 업무들을 행정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제 본연의 업무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의뢰인들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더 와닿아요. 행정에 대해서 뭐 행정사법에 의해서 뭐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뭐 문서를 대행하고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컨설팅,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기관에 들어가는 문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행정 대행 업무라고 씁니다 하면 뭐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사를 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해라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장사하고 비즈니스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빡행이 생각하는 장사와 비즈니스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 장사의 경우에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가 파는 재화, 어떤 그 거래되는 물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흥정을 하게 되는 거죠. 흥정. 사실 흥정이 뭐 당연히 시장에서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는 흥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제가 생각하는, 빡행이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거 갖고도 욕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빡행이 생각하는 우리 행정사의 어떤 컨설팅 영역, 행정 영역은 사실은 우리는 무형의 재화를 파는 거잖아요. 뭐 어떤 우리가 뭐 이런 뭐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 어떤 뭐 글로 정제되는 내용들을 일단 무형의 재화를 파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흥정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일수록 흥정이 되면 안 돼요.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의뢰 비용에 대한 수임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딱 맞춰가지고 나 이거 무조건 수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뭐 500만 원이 500만 원이 뭐 100만 원이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내구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즈니스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의뢰인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 무형 그 어떤 재산, 무형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지식을 팔거나 문서를 작성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사업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참 이거 1시간 이상 강의하고 싶은데 어쨌든 유튜브다 보니까 뭐 장황하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논점은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대략적으로 감은 오실 거예요. 비용으로 해서 뭔가 어떤 일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가치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행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민행이 가장 비싸요. 모든 분야에 제일 비싼 데가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입사인데도 저희는 민행입사의 브랜드, 그 가치, 그래서 민행입사에 맡겼기 때문에 뭔가 안 될 것도 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드를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외에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전문직 놀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이제 토요일날도 잠깐 말했지만 문과에 8대 전문직에 행정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모 행정사님께서 9대 전문직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그의 행정사를 넣었었는데 일단은 그런 걸 사치하더라도 전문직 놀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 자격을 합격하고 자격증 따는 거죠. 땄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전문직이라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사 자격? 아마 명함 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행정사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 수준의 의뢰인분들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전보다는 많이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변호사와 행정사를 두 용어를 던졌을 때 누가 더 하겠어요? 글을 잘 못 읽는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변호사는 알지만 행정사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전문직에 대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었어요. 모든 전문직이 똑같지만 첫 번째 협회가 있다. 그 다음에 관련 국가 자격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안에 어떤 경제적인 역할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협회 있고, 그죠? 법정법인을 말하는 협회를 사단법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정법인, 국가에서 관계 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협회가 있다는 건 법도 있고 거기에 맞는 사단법이 아니라 사단법인 형태를 취하지만 법정법인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 자격 시험이죠. 지금 자격 시험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죠. 거의 이제 고시처럼 이제 올라가고 있죠. 매우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명예라기보다도 어떤 자격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자격사를 기준으로 별도의 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명예라고 하는 거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소위 말해서 연봉이라든가 어떤 매출을 말하는 건데 아직도 행정사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오픈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행정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돈을 벌기는 하는 건지, 물론 제가 그날 저녁도 먹으면서 심지어 모 행정사님이 사실 행정사를 강의를 하면서도 처음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행정사 하면 돈 100만 원 버냐. 그러니까 이런적인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 행정사 나가시면 아마 창업하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사가 돈 많이 버나요? 이런 얘기는 그냥 무조건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많이 벌려고 하면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한데 사실 제공을 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나마 민행입사가 어느 정도 매출도 오픈돼 있고 100% 오픈은 안 되죠. 100% 오픈은 아니고 매출도 오픈돼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처럼 전문직 놀이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실제 전문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버는 거 당연히 버는 만큼 세금 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겠죠. 버는 만큼 세금 내야죠. 철수했으면 철수하는 거고 다 능력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쨌든 15분 안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페셜리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뭔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정사로서 야, 이 분야의 만큼은 여기야. 자, A라는 분야의 만큼은 민행이야. B라는 부분의 만큼은 어디 세븐이야. 어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야마다 정말 특별한 이 분야는 무조건 민행한테 맡겨야 돼. 이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하죠? 이런 것도 브랜드에 포함되나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민행의 브랜드의 가치는 기업행정이라는 테마예요. 기업행정이 굉장히 큰데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역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업행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라고 주창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11기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11기들만 따로 모아놓고 민행24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쪽에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행정사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별도로 질문을 다 받아서 주요 질문 위주로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민행이 생각하는 기업행정의 가치가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12기도 요청을 하면 우리 12기 행정사들도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인원수만 되면 제가 직접 직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할 텐데 어쨌든 12기 행정사들이 행정사업계에 진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최소한의 어떤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스페셜 업무를 하면은 찾아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를 찾아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빡행의 유튜브를 보시면은 사실 빡행의 우리 민행24가 자꾸 금액만 갖고만 얘기하는데 수익률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법무법인보다 저희가 더 금액대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행24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있겠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의뢰 기업, 특히 우리는 의뢰인들보다는 기업이 많아요. 기업들이 민행24를 선택한 이유, 법무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 있는데 왜 민행24를 선택했느냐? 가격이 저렴해서? 아니요, 제일 비쌌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12기 행정사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무 강의부터 들으면서 이제 아마 창업 준비를 하실 텐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죽기 살기로 얼마만큼? 최소한 2년 이상은 죽기 살기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혹시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당장 그만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 그런지는 아마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직장 생활하는데 그걸 그만두고 물론 그걸 그만두고 죽기 살기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계를 유지한 최소한의 어떤 최소한은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빡행의 유튜브 여기까지만 하고요. 축하드리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안녕.